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간단하게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 팀에서 HR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선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님들을 위한 HR 체계 셋업 가이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이제 뭐 서두가 길었으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발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어, 어, 예, 아, 네, 예, 발표 화면으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예, 네, 예. 대표님을 위한 HR 체계 셋업 가이드고요. 일단 먼저 저는 현재 HR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0여 개 곳 자문과 컨설팅 해왔고 현재는 한 40여 개 정도 스타트업 중심으로 HR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 중입니다.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 간단히 소개 드리면 공인노무사 또 글로벌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창업하셨던 분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 리크루터 등 HR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이고요. 우리 고객사들의 어떤 HR 고민 이런 걸 해결해 준 걸 기본으로 하고 또 크게는 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저희가 플렉스 파트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HR 멤버십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먼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만든 아젠다가 그냥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문하면서 좀 컨설팅하면서 실제 고객사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가이드 중심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네.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가 멤버십 서비스가 있다는 걸 소개드리고 나중에 한번 또 여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휴가 근무 그리고 뭐 계약, 채용, 오프보딩 되게 세 가지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 안에 사실상 거의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HR에 거의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먼저 인트로 차원에서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희 가면 규모가 크던 작던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연봉 협상을 위해서 네네. 페이밴드 만들고 싶다. 또 원어원 음, 잘하는 방법은 음, 뭘지 또 협업이 잘 되는 팀도 만들고 싶고 음, OKR 셋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음, 셋업한 OKR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음. 되는지 근데 과연 이게 중요할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인데 어떻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예. 실제로 이제 지금 보면은 키워드들이 성과 관리, 페이밴드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되게 대표님들이나 HR 하신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또 풀기 어려운 아젠다이기도 그렇죠. 한데 예. 예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네 이게 잘 돼야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정말 핵심적이고 조금 지금 이걸 듣고 여기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대표님이 혹은 대표님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무것 처음 뭐 나는 마케팅 네네 출신인데 HR 담당하고 있다 이런 분도 좋고요. 뭐 직접 한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음, 봤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요게 이제 대표님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해 나가는 진행할 거라서요. 저희 용건님이 네네 대표님으로 이제 빙의를 하셔서 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먼저 근무랑 연차인데요. 예, 네. 지금 나오는 질문들은 다 이제 저희가 HR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겹치는 것들이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다 조금씩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조차도 이제 지인들이나 다른 회사 친구들한테 많이 또 듣는 얘기인데 우리 회사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출퇴근 관리를 안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들도 출퇴근 관리를 그러니까, 안 하는 회사들도 되게 음, 많았어요. 그냥 음, 슬랙이나 메신저로 이제 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유연 근무제 운영하는 곳들이 또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도록 운영하는데 근태 관리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먼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음, 주시는데요. 저는 네네. 조금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근태 관리와 근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뭐 기본급이 500만 원이다. 이러면 290 흔히 이제 209시간을 계산하죠. 209시간에 대한 게 5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근태관리를 해야 임금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은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랑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한다는 건 잘못된 말이 틀린 말이고요. 네, 네. 예, 자율적으로 출퇴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간 일을 했고 이게 정확히 트래킹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노동사건이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 점검하면 필수로 확인하는 게 근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노동사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받기 위해서 그 근태 내역을 가지고 근로시간 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지원금 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 근태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게 답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 네, 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도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무제한 휴가를 그렇죠, 운영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이 HR 정도로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연차도 이제 법적 부여 기준인 15일이 아닌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운영에는 뭐 문제가 없을지 법적으로나 뭐 아니면은 뭐 규칙적으로 어떤 뭐 세팅해야 될 게 있을지, 저가 있었을 때를 되짚어보면은 아무런 규정이 없긴 했었습니다. 네. 그냥 네, 신청하면은 그렇죠. 뭐 갔다 오고. 많이 그런데 그렇게 하시죠. 예. 예, 뭐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은. 일단 무제한 휴가를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네. 지금 연차 휴가를 법정 휴가라고 하고요. 법에서 정한. 그리고 네. 우리가 연차 휴가, 법에서 정한 휴가 외 휴가를 약정 휴가라고 합니다. 약정 휴가는 약정휴가. 이제 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냥. 근로자랑 사용자가 음.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든 자유예요. 그런데 이제 네. 여러분들이 정하실 때, 대표님들이 정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6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무급인지 유급인지 정하셔야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무급이었어요. 무급이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아무 무급- 말 없이 자, 그냥 보죠. 넘어갔었어요. 그죠? 자, 네, 무급이면 만약에 무급을 하셨으면 월급을 차감을 해야 돼요. 그만큼. 아. 내가 무급이라고 네. 정해놓고 썼는데 월급을 차감 안 하면 실제적으로 노동법상은 그걸 유급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급인지 네네네. 무급인지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럼 다 못 썼어요. 돈으로 줄 건지 말 건지. 아, 이게 요게 있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음. 리프레시 휴가 이런 거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3년 일하면 뭐 2주 네네. 휴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못 썼어요, 그분이. 아. 자, 그럼 이걸 돈으로 줄 건지 말 건지예요. 아. 이제 그런 거. 두 번째, 사용 네네. 기한이 있는지. 하나 또 리프레시 휴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입사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는 것도 있지만 1년 이내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 기한을. 예. 네. 그래서 사용 기한을 있는지 있다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음. 휴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10일을 주었다 휴가를 그럼 10일 연속해서 쓰던지 아니면 분할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10일을 다 각각 하루하루씩 쓸 수 있는지 이런 네네. 것들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휴일과 겹칠 경우 휴가가 2주 3주 되는 긴 휴가인 경우 네. 휴가 겹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중복 처리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휴가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지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승인을 받는지 그냥 신청만 하는지 요 음. 6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고요. 제가 네. 네.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네. 연차 휴가 말고 법정 휴가 말고 약정 휴가는 거의 이 템플릿 쓰시면 다 맞아 들어가요. 규정을. 네.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땡땡 이거 뭐 제가 그냥 취업 규칙 형식으로 넣어놨는데 네. 꼭 이렇진 않아도 돼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럼 혹시 요거는 예. 취업 규칙 안에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딱히 그런 없이 그냥 별도로 이런 가이드를 그냥 배포 뭐 음, 정해서 예. 배포하면 되나요? 취업 규칙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네. 노션에다가 이런 내용 올리셔도 되고 아, 근로계약서에 넣으셔도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문서화 서면화 하신 다음에요. 네. 글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문자화를 하신 다음에 음.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안내하고 공지가 돼야 돼요. 아, 그래야 그런 법적으로 게. 효력이 있어. 음. 혼자 만드셔서 대표님 혼자 보고 있으면 아무 효력이 네, 없는 네. 거고. 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땡땡땡 자, 1 땡땡땡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사유 발생 시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이렇게 있고요. 네. 두 번째. 자, 땡땡땡 휴가는 5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이건 이제 5일로 할 수도 있고 3일로 할 수도 있고 4일로 할 수도 있고 네. 유급으로 할 수도 무급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땡땡땡 휴가는 지금 승인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혹은 2월 된다도 할 수 있어요. 예, 2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땡땡땡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땡땡땡 휴가는 연속 사용 시 연속 사용 원칙으로 한다. 아니면 뭐 분할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다음에 땡땡땡 휴가일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 요거
틀 가지고 쓰시면 거의 다 맞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네. 노란색 부분을 내부에서 의사결정하셔서 쓰시면 이제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제한 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무제한 휴가를 2달 쓰고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2달을 쓰고 퇴사를 예, 한다고요? 게다가 유급 무급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직원을 아. 믿은 거죠 대표님은. 아. 그런데요 제가 이게 2달은 약간 하는데 1달 정도는 쓰셨어요 그분이. 아. 자 그러면 네네. 예, 결국에는 대표님은 선심 다 쓰고 직원 복지위에서 휴가를 줬는데 그렇게 쓰니까 네. 배신당한 거죠. 그러면 그런, 남은 네. 구성원들한테 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그런 거고 불이익이나 이런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님 아. 앞으로 이제 직원들 잘 믿지 않게 되는 아주 네. 안 좋은 결과를 아. 발생. 그건 대표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네.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두셨어야 돼요. 예, 음. 대표님도 스스로 기준이 없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은 예. 어떻게 구성원들이랑 논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아니면 경영진들이 좀 논의를 그냥 그 안에서 거치면 될까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근로 조건에 네. 관한 것, 휴가 이런 거는 네. 경영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초안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막 그렇죠. 다 얘기를 의견을 하시는 들어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다만 의견을 다 반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의견 들어보시고 네. 정하시고 확정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다음 넘어가면 네. 지금 이제 재택근무나 리모트 근무 이런 것들 이제 코로나는 끝났지만은 이미 재택근무나 실질적으로 뭐 리모트 근무를 많이 이미 하고 그렇죠. 있는 곳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대표님들이 특히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원 상황이나 통근 시간을 고려하거나 업무 효율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도입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걸 유지하거나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걸 도입하려면 이제 어떤 것부터 좀 챙겨야 될지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택근무 이제는 많이 조금 안 하는 네. 추세죠. 이제 취소하는데 그쵸. 그 중요한 게 네. 취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기업들 보시면 네. 논란이 많아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재택근무 그쵸. 없애는 대신에 수당을 더 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합니다. 네. 네. 자, 그게 꼭 이유는 아니지만 이제 재택근무할 때 좀 대표님들 나중에 그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자, 먼저 재택근무는 굉장히 큰 제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범 시행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건. 자, 그럼 시범 시행하실 때 먼저 이걸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재택근무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유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전면 도입 전에 부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행하신 다음에 시행 후에 회고해서 기대 효과가 나왔는지 검토하신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범 시행을 먼저 하시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근무 규정, 재택근무 네. 규정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재택근무 기간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해야 돼요. 이번 분기만 한다, 이번 달만 한다, 뭐 이번 상반기만 한다, 이런 것도 정해놓으셔야 네.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 반드시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네. 예, 이게 확정적이 아니라는 것,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뭐 이건 기본이죠. 보안 수칙 당연히 정하셔야 네. 되고, 그다음에 근태 관리랑 업무 공유 방안, 뭐 미팅은 어떻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사무실에 모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걸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근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아. 이게 재택근무를 해버리면 네. 출근 지시를 하면 직원들이 왜 재택인데 불러 이런 뭔가 생각을 규정에 하는데 대한 네. 예. 네. 분명히 요걸 명시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네. 필요하면 출근해야죠.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빼먹으시는데요. 네. 식비랑 아. 교통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좀 네. 조금 애매해요. 규정 왜냐면 자체가 없는 그렇죠. 경우도 좀 있었어요. 없으면은 네. 식비 잘 주던 회사에서 재택근무인데 그럼 직원들도 혼란스럽겠죠. 밥 먹어도 되나? 안 네. 먹어도 되냐? 예, 요거는 정해 놓으세요. 주든 안 주든 회사에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규정화해서 좀 정하 놓으신 다음에 시행하셔야 되고 규정화 한다고 해서 뭐 꼭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네, 이렇게 네. 줄글로 적으신 다음에 안내문 형식으로 공유하셔도 이것도 충분해요. 이제 예, 간단하게. 예,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새로운 근무제도 도입에 관한 건데요. 선택적 근로제도나 보상휴가 아니면 주일 공휴일 대체 근로 등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업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구성원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까요? 뭔가 어떤 절차라든가 뭔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예.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대표님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자 하시는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쓰는 거 5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제도마다 도입 요건이 다 달라요. 좀 복잡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 제가 각각 제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긴 시간이 부족해서 네. 이건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음. 자, 볼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는데, 자, 구성원 대표와 합의하셔야 돼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구성원 대표와 합의해요. 대표 한 명이랑. 네. 그다음에 시차 출퇴근제. 이제 시차 출퇴근제는 그거죠. 뭐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 출퇴근하고 네, 네.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다. 제일 많이 쓰시는 제도죠. 네. 예. 이건 구성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니고요. 근로계약서에 하듯이 적든지 혹은 취업규칙에 적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상휴가.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그거죠. 우리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하면 가사수당을 돈으로 주셔야 되는데 네. 뭐 휴가로 주시는 회사들이 많죠. 자, 이때는 구성원 대표와 서면 합의하셔야 됩니다. 공휴일 대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공휴일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공휴일시죠. 특히 이번에 석가탄신일도 이제 대체 공휴일로 들어오고 공휴일이 많아졌어요. 예. 예. 공휴일은 맞아요. 이번에 공무원이 쉬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물론 규정이 있지만. 네. 예. 그래서 공휴일 대체 이거는 구성원 대표와 서면 합의하셔야 돼요. 네. 자,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주휴일 대체. 이건 일요일로 제가 예를 들게요. 네. 주휴일, 일주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신 다음에 24시간 전에 전에 그 근로자한테 네. 안내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한 네. 토요일에 금요일 정도에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 있으니 일요일 나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때, 쉽시다. 네, 뭐 네. 목요일 날 쉽시다. 이렇게. 꼭 자, 이거를 안내하는 절차가 있어요. 안 하면 법 위반입니다. 아. 안 하면 유효한 게 아닙니다. 판례에서 이것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네. 자, 핵심은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이게 다 무효예요. 지금 이게 최소한의 요건 최소한 요건입니다. 네. 예, 요건이고 그러면 제가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합의서 양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상휴가제 노사 합의서인데요. 뭐 쭉 있습니다. 1항부터 볼게요. 1조죠. 1조. 본 합의서는 회사 모든 근로자에 적용한다. 뭐 범위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팀만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 보상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보상휴가는 이것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쭉 길죠. 네,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휴가를 주는데 기준 일주일치를 정산하느냐 한 달치를 정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대로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네. 1개월치로. 예. 그 다음에 3조 가상수당의 모든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면 1.5배를 줘야 되는데 1.5배만큼 휴가를 다 줄 거냐 아니면은 100%는 그렇게 돈으로 주고 0.5만 나머지는- 모아서 휴가를 줄 거냐 이건데 이것도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있구나. 그대로 거의 쓰세요. 한 네. 80% 이상 사업장이. 네. 그래서 요대로 아마 쓰셔도 크게 네, 무방할 네. 겁니다. 공휴일 대체 합의서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아까 말한 공휴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적용 대상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항 이거는 공휴일이 명시돼야 돼요. 자, 근로일과 대체된 휴일 이 공휴일은 그해 공휴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휴일을 전부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설명절은 그냥 다 쉬어요. 라고 할 수 그렇게. 있고 네. 우리는 3일절 그다음에 뭐 선거일 있으면 선거일 이런 것만 쉬어요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항은 휴일로 대체되는 근로일은 이제 3일절은 이때로 대체되고 뭐 며칠로 대체되고 요런 거를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체됐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에 일해도 돈 별도로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조는 그대로 쓰시고 네. 중요한 거는 2조를 좀 잘 이렇게 만져서 쓰시면 됩니다. 휴일 예. 어떤 걸로 명시할 건지. 예. 네. 그 유효기간은 꼭 안 정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1년으로 네. 하는 거 공휴일은 바뀌어요 날짜가. 그때 또 뭐 그렇죠. 바뀔 수 매년 바뀌어요. 있으니까. 24년도 네, 공휴일이 네. 날짜가 다 바뀌어요.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렵죠. 예. 주휴일 대체. 주휴일 대체 네. 규정도 있습니다. 주휴일은 뭐냐? 이건 일요일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하면 흔히 일요일을 말하는 건데요. 네.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원과 땡땡일 전 최소 24시간 전에 이게 협의한다. 중요하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에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취업규칙에 꼭 넣으세요. 아까 앞에 두 가지는 근로대표랑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네. 일단 도입 여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넣던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넣던지 하셔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계약 실수 줄이기고 대표님들이 또 이 계약 품에서 더 되게 관심이 또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규칙 파트인데요. 이제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취업 규칙 작성이나 마련을 정작 못 했는데 스타트업에서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아니면은 취업 규칙 이제 나와 있는 샘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자료도 있으신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뭐가 있을까요? 예. 취업 규칙이 보통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80조. 네. 제가 엄청 거기 내용을 엄청나네요. 실제로 제가 네, 1년 네. 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저희가 네. 취업 규칙만 저희 가지고 한번 작년에 1시간짜리 네,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때도 엄청 바쁘게 네, 하셨죠. 했는데 네. 지금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요즘 하나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전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세요. 쓰시죠. 뭐 HR도 있고 심지어 이메일도 소프트웨어 전자 시스템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출퇴근 관리나 휴가 신청, 인사위원회 뭐 결과 통보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을 좀 활용한다는 걸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안 했는데 문제가 될 일이 있나요? 자 제가 한번 네. 이제 예를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네. 생각지도 못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출퇴근에 한번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노란색을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출근 퇴근 뻔한 얘기예요. 출퇴근 시간 지켜야죠. 그죠? 그쵸. 자, 2항 음. 출퇴근 시 회사가 지정한 AHR 시스템에 출근과 퇴근을 기록하여야 한다. 플렉스는 네. 제가 플렉스 다녀서 플렉스로 넣어놓은 아, 거예요. 네. 예. 네. 자, 그럼 당연한 걸 왜 넣어놔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쵸.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카톡으로 나 출근했어 했는데 출근을 한 기록을 나중에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어렵죠. 제 쉽게 네. 말해 대표님 우리가 인원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대표님 혼자서 4-5명과 일하는 한 네. 5-6명 일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날 대표님이 우리는 재택을 안 해요. 대표님이 출장을 갔어요. 네. 근데 근데 출근을 했대요. 아,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카톡을 하든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출근했다 말로 하든 회사 나왔다.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네. 뭐 카톡 이런 건 남지만 네. 자, 출근했대요. 근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네. 이거는 회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아. 이 사람 출근했다는 걸. 예. 근데 근데 방법이 없어질 없어요.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 규정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HR 시스템에 일단 기록이 안 됐으면 근로자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출근했다는 걸. 네네. 물론 진짜 놓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네. 자기가 또 출근해서 할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악의적으로 이용한 근로자 아주 극소수인데 이 극소수 때문에 대표님이 힘들어지고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좀 명시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휴가는 휴가. 네. 사원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 휴가 사용일 최소 땡땡이 전에 회사에 정한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네. 이제 실제로 다툼이 생길 때 어떤 게 생기냐면 근로자랑 회사랑 싸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같이 일 못 하겠어요. 대표님이 나가 했어요. 대표님이 네네. 잘못한 거 그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네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뭐 근로자 출근 안 했어요.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그 대표님이 이제 해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네. 출근 안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갑자기 저 팀장한테 전화로 휴가 쓴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휴가를 썼으면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럼 대표님이 그쵸. 확인하고 이 친구가 그건 아니고 휴가를 썼구나. 그러면 그러면 그 전에 얘기한 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게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퇴사 처리하려고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휴가 썼대. 휴가로. 이제 이게 다 분쟁이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인사위원회 소집은 뭐 하시는 회사 안 하시는 회사 있는데요. 네. 인사위원회 이제 통보 같은 걸 하면 이제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 징계에 잘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메일 또는 협업 툴, 뭐 슬랙 같은 걸로 이제 통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저는 저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의 5항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항.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진행할 수 수 있다고 있다. 하는데 네. 이거를 정해 놓지 않으면 화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징계에 관한 거를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회를 화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다시 터졌다고 볼게요. 그런. 근데 네. 화상으로 징계위원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근로자가 이제 반발하는 거죠. 절차 위반이다.
아, 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없다. 예. 실제로 뭐 그런 그런 제가 이거는 비슷한 케이스가 조금 있었나요? 고객사 깊은 사례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네, 네, 네. 한번 요거 관련해서 약간 한번 있었던 아. 큰 이슈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네네.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럼 뭐냐면 그냥 이거 한마디 적어 놓으면 그런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똑같이 징계 결과 통보도 이메일과 협업 툴로 할 수 있게끔. 다만 해고는 아직은 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해고만큼은 해고는 서면으로 꼭. 하도록 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게 아닐 수 있는데요. 한번 가지고 계신 취업 규칙 한번 읽어 보시면서 네, 쭉 네. 적으시면 좋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취업 규칙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거는 대표님도 한번 시간 내셔서 취업 규칙을 가지고 계시면요. 네. 1회 독을 하세요. 연필 들고. 네, 그래서 네. 줄 그어가면서 이게 진짜 우리 회사 제도랑 맞게 온라인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취업 규칙은 회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는 빨리 수정해서 근로자들 동의를 받든지 의견을 들어서 바꾸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꼭 한번 취업 규칙을 1회독 하시면서 변경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라. 정도로 오늘은 취업 규칙은 네.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네. 많은 대표님들 이제 처음 이제 계약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물론 조그만 시행착오들도 있으실 텐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좀 가장 체크해야 될 어떤 중요 포인트 예. 요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한 명만 채용해도 이제 써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이지만 근로계약서 한 명만 해도 되니까 체크할 8가지입니다. 먼저 당연히 사람 이름 들어가겠죠. 근데 간혹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년월일 정도나 혹시 4번이 있다면 4번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 기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면 되는데 수습 기간은 요거 네. 한번 보일게요. 제가 한번 그냥 가이드로 이것도 샘플로 하나 넣었는데요. 수습 조항을 넣으실 때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로자에게 계약 시작일로부터 몇 개월간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 합니다. 더 줄일 수도 있고. 다만 그런데 너무 장시간으로 하면 조금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한테 뭐 6개월 한다 수습.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3개월 정도를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회사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핵심 가치, 적합성, 업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본청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그냥 이건 넣으시면 돼요. 핵심 가치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 핏에 맞냐 이 말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습 관련 평가하실 때 요런 어떤 핵심 가치, 우리 회사 핵심 가치에 맞는지를 평가 문항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걸 평가를 같이 하세요. 이게 핏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놓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습 기간 중 임금은 뭐 몇 프로 이상 보통 100% 아니면 90% 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취사 선택하시되 최저임금은 넘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요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3번 하는 일과 일하는 장소 요거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 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적어야 되거든요. 구성 항목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급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임금 월급 500만 원이 기본급 어떻게 구성되냐?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각 얼마다. 요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고. 계산 방법은 자, 기본급이 몇 시간에 대한 건지. 우리 흔히 209시간에 대한 것.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초과 근로수당이 있다면 뭐 월 30시간에 대한 것 이런 것. 그다음에 중간 이퇴사가 있을 때 일할 계산한다는 것. 그다음에 뭐 정상 기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급 방법 통장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은 며칠에 지급한다는 것. 그 지급일 정하실 때요. 이거 실제 케이스인데 보통 1일에서 말일 정산해서 25일 날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 25일 날 주는 회사가 있고요. 5월 25일 날 주는 회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월인지 당월인지를 명확히 적으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한번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 고객사가. 예. 그래서 정확히 우리는 뭐 당월 준다 아니면 이월 준다 요거를 꼭 정하시면 되고 하나 더 적으면 좋으신 게 휴일일 때 전일 날 준다 뭐 후일 날 준다. 근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휴일이나 휴무를 전일 날 주셔야죠. 예. 그런데 그것도 간혹 이제 안 적으신 분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근무일과 휴일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가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리고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표시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고요.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그 다음에 시차 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제도 운영 중에 그 내용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법에 있는 수준 정도를 넣으시면 되고요.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 규칙 등에 따른다. 요게 8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이거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포괄임금제 나왔는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때 좀 가장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네. 이거를 집중해서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포괄임금제라는 게 뭐냐면요. 월 임금에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너가 월급을 500만 원 주는데 이 안에 연장 근로 기본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있고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이 있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초과 근로가 나올 때 전까지는 추가 수당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이거는 인정받은 제도예요. 다만 반드시 유효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시간과 그 수당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표시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부터 케이스 3개 설명드릴 건데요. 전부 다 잘못된 건데 대표님들이 다 거의 80% 이상의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의 80%는 거의 99%가 이렇게 네. 3개 중에 하나 걸려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의 계약서도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첫째 전제입니다. 이거는 포괄임금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땡땡조. 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월 임금은 500만 원으로 정한다. 뭐 이건 됐고요. 2번, 임금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아 해놓고 자, 기본급 500만 원 하고 끝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면 기본급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게 500만 원이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연장 근로하면 이걸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연장수당 더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네. 가장 위험한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건 조금 이제 발전했습니다. 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데 월임금 500만 원 한다. 요까지는 똑같은데요. 네. 임금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 기본급 300, 고정 연장수당 200 이렇게 적었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정 연장수당이 몇 시간에 대한 것인지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고정 연장이 한 달 몇 시간인데 이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케이스 3번 가장 진화한 케이스인데 1.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월임금 500만 원이다. 좋은데요. 임금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아. 자, 기본급 450만 원이고 그럴싸하게 적었어요.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그 다음에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 월 30시간.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요.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해보면. 계산이 틀렸고 임의 시간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산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로 전제는요. 1일 8시간이고 일주 40시간. 월임금 500, 월 고정 연장 30시간인 회사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월 전체 근로시간, 정확히는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주휴 포함하면 주 48시간. 맞죠? 일주 40시간 일하고 주 8시간이니까 1개월은 4.345주입니다.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8시간 곱하기 4.345주에서 208.56인데 올리면 209. 여기서 209가 나와요.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209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고정 연장은 30시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30시간을 가산임금까지 포함되어 되니까 1.5로 곱해서 45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근로자의 월 전체 근로시간은 254시간이 돼요. 자, 이제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번 임금을 가지고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자, 월 임금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별도 수당이 없으니까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 나누기 250, 아까 앞에 계산하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9,685원이 나와요. 자, 요까지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통상시급을 가지고 다시 근로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아까 기본 근로는 209시간이죠. 그럼 209시간 곱하기 19,685원 하면 414만 4천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기본급이에요. 이 회사, 이 직원의.
그리고 고정 연장 45시간이죠. 이걸 또 곱하면 88만 5천 원이 나와요. 이게 고정 연장 수단이에요. 지금 10원 단위 차이 나는 건 소수점 계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건데 엑셀이나 계산하시면 큰 무리는 1원 단위 차이 나실 건데 1원 단위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노동부에서도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서에 반영돼야 돼요. 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월임금 500만 원이고요. 임금 구성 항목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고정 포괄임금제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월 3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시간 초과해서 일했으면 더 줘야 돼요, 돈을. 그 기준은 아까 네. 통상시급 곱하기 그 근로시간. 네. 자, 제일 쉬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차피 대표님들이나 담당자가 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떤 농성업을 좀 하셨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플렉스에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플렉스에서. 이게 2월에 나왔고, 이 기능 2월 달에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봉 얼마, 통상임금은 그 다음에 기본 209시간, 그리고 월 고정 몇 시간 줄게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계약서에 그냥 반영하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광고를 하고 싶어서 제가 꼭 말씀드렸어요. 플렉스 제품에서 구현이 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문항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겁니다. 제 다른 동료 구성원분들도 약간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구성원이 이제 4대 보험 납부 금액이 많다고 이제 사업자로 자기 근로계약을 이제 일반 구성원이라 이렇게 좀 체결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뭐 다른 소득도 좀 있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이럴 때 그냥 사업자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대표님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자주 그만두고 뭐 한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그냥 그 기간은 좀 귀찮고 하니 3.3% 하겠다, 이것도 많고요. 근데 답을 드릴게요.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4대 보험 3.3% 처리하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60시간이 미만이 되건 한 달 미만이 되면 뭐 각 몇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서 제외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건이 되면 근로자는 다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당연히 과태료가 나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많으면 30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소급 적용. 만약에 제가 실제 케이스인데요. A라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근로자가 원했어요. 그때는. 규모도 꽤 되는 회사입니다. 80명 넘는 회사고요. 인사 담당자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구성원이 사업자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받겠다고 고용센터에 간 거예요. 그럼 처리가 어떻게 그럼 고용센터에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보고 회사에 연락이 오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4대 보험 안 낸 거 소급해서 다 내세요라고 해요. 그때 한 번에 다 내라. 정확히 그분은 고용보험이겠죠. 고용보험 다 내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법에서 원천징수 4대 보험 납부 의무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내야 돼요. 그러면 고용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회사한테 내놓으라고만 해요. 청구를 해요. 그럼 회사는 낸 다음에 그럼 근로자분은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월급에서 까시던지. 그렇게. 그런데요, 퇴사한 직원한테 무슨 수로 받아내실 거냐는 거죠. 만약에 10명이고 건강보험 같으면 꽤 금액이 3년치까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꽤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신뢰관계를 믿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거는 그런 요구를 하면 대표님들이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법대로 4대 보험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고용채용관리지원금 신청도 안 되죠.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되게 꼭 기억해 두시면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근무제도, 그리고 계약, 그리고 이제 HR에 있어서 처음과 끝인 이제 채용과 오프보딩, 입사 퇴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꼭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또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것들 한번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주시죠.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고 채용한 구성원이 우리 회사 너무 핏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실패를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어, 답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케이스마다 워낙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딱 정답이다,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는 한번 가장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거 이렇게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이제 핏을 검증하는 면접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구조화된 면접을 위해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일하는 방식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혼자라면 혼자도 좋고요. 뭐 구성원들 다 모여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경영진끼리 모여도 좋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나온 게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인데 어쨌든 핵심 가치든 인재상이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가치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핵심 가치가 면접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하시다 보면 핵심 가치가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으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좀 네. 혼란스럽고 특히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8, 9, 10개 막 이렇게 우리 기준이다 하는데 스타트업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딱 3개에서 4가지만 정하셔서 그것만 딱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위한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협업 또는 팀워크가 평가 기준이다. 우리 핵심 가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2개 정도만 하나의 핵심 가치 한 2개 정도만 만들어 보시고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즘 챗 GPT 있죠. 예, 실제로 해도 높은 수준의 질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질문은 나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네.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만들었으면 구성원들 사전 공유하고요. 최소한 면접관 들어가는 구성원한테는 꼭 사전에 네. 공유하고 반드시 이걸 질문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질문 한 7, 8가지 만들었으면 나누는 거예요. 1번부터 4번은 내가 하고 그 다음 5번부터 8번은 같이 들어간 분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합시다. 라고 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면접이 종료됐으면 즉시 답변한 걸 이제 기록을 하셨을 거잖아요. 면접 과정에. 그걸 바탕으로 바로 그 기준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을 네. 먼저 이게 기준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기록만 해두시고 나중에 내일 해야지 아니면 몇 시간 있다가 해야지 하면 그때 면접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관찰했던 것 그리고 느꼈던 것이 이게 희석되잖아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빨리 면접 과정에는 관찰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걸 가지고 오셔서 바로 평가하시는 게 네. 필요하다. 요 정도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퇴사. 이제 퇴사자가 생길 때 이제 좀 실수 없이 이런 오프보딩 관련해서 이제 특히 처음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하시는 대표님들 또 초기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또 좀 많이 없으시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최소한의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요즘 오프보딩이 많이 이슈죠. 예, 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오프보딩 웨비나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네.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법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해고에 관한 거는 정해놓았지만 그러면 저는 요 단계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먼저 퇴직에 관한 우리의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의 룰. 예. 그래서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는 최소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놓는 게 필요해요. 자,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30일로 잡아놓으세요. 요거는 법적으로 조금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보통 거의 다 30일로 잡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태도, 퇴직하는 동료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도 좀 정해놓는 게 좋아요. 요건 제가 나중에 어떤 사전 질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룰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30일 전이라고 정해놔도 직원이 오늘 당장 저 내일 그만둘게 하면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물론 뭐 퇴직 수리를 늦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실효성이 높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왜 정하나요? 말 그대로 우리끼리의 룰이에요. 우리끼리 구성원끼리 우린 이게 룰이고 이게 우리 같이 일했던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어떤 잘 아름답게 헤어지는 방법이다. 어떤 규칙이다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자, 요걸 만드셨으면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돼요. 네. 30일 전 기준으로 제가 하면 예를 간단하게 들어버리면 자 D-30 일에 뭘 하냐? 팀장과 근무 종료를 확정 및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한다.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14일 HR 담당자랑 경영진과의 면담.
그다음에 D-1을 장비 반납, 계정 삭제. 그다음에 퇴직 이후 4대 보험, 상시 신고 등 후속 작업. 요 정도만 만들어 놓으셔도요.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요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니까 거창하게 만드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업무에 빠짐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스텝 3번. 자, 이제 업무에 더 누락이 없게 하려면 퇴사 체크리스트를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요. HR 담당하는 대표님이나 구성원이 업무 누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자, 퇴사 전에는요. 사직서 작성, 퇴직자 면담, 계정 정리, 장비 회수 및 초기화 요게 들어가요. 그리고 퇴사 후 4대 보험 상시 신고, 퇴직금 및 당월 급여 정산, 내부 시스템의 퇴직 발령 등. 자, 요것들. 요거 기준에서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건 아마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필요한 것들 더 넣어서 퇴직 프로세스 뭐 엑셀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요. 해서 실수가 없게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물 좀 아, 예, 예. 드시고. 네, 네. 지금 거의 저희 김지선 파트님이 되게 저희 그동안 컨설팅 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받았던 고객들, 대표님들께 받은 질문들 이렇게 쫙 한번 진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만 이제 딱 엑기스만 뽑아서 정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사실 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아예 꼼꼼하게 파트 꼭지별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거나 더 도와드리지 못하고 좀 되게 알아야 될 내용들만 이제 되게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아까 포괄임금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이런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는데 이거를 또 회사에서 이제 업무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접목하는 데서 조금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김민선 파트너님 같이 이렇게 저희 플렉스에서는 이런 HR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기획이라든가 이런 설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앞단에서 설명드린 HR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리고 저희 Q&A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플렉스 팀은 HR 이제 서비스 위해서 올인원 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어떤 쭉 했던 내용 플러스 아까 처음에 나왔던 OKR 뭐 성장하는 회사의 조직 문화 이런 걸 다 포함한 HR 자문 서비스와 그리고 급여 아웃소싱 업무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HR 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HR 자문은 단지 이렇게 자문만 뿐만 아니고 만약에 컨설팅을 원하면 그 자문 안에서 컨설팅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전 직원 뭐 워크숍 역량 강화는 워크숍 필요하다 워크숍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이런 어떤 여러 고객사들이 지금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라인업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고객 구성원 수나 그다음에 어떤 현재 상황 이런 거 비교해서 이렇게 저희가 라인업을 놔뒀고요. 이건 정확히 저희가 원하시면 진단 미팅을 무료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도 화상도 좋고 대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미팅을 통해서 뭐 진단한 다음에 적절한 어떤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건 진단 미팅에서 솔루션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희 이제 지금 채팅방인가요? 예, 여기에 네. 뭐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질문 내용을 만들고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방금 그 파트너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라인업들이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네 단계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저희 진단 미팅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는 것대로 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니까 지금 채팅창 링크에 올라와 있는 링크로 저희 미팅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 연락드려서 저희 김지선 파트너님처럼 이제 그런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함께 이제 회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진단도 함께 진행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질문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되게 사전 Q&A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 실시간 질문도 엄청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회사들의 경우 병가 규정과 신청 절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병가 휴가도 아까 법에 없는 약정 휴가라서요. 아까 제가 안내드린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더 챙기세요. 증빙 서류를 꼭 받으세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어떤 근로자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그만큼 나쁜 대표님들도 있긴 해요. 근데 자꾸 악용 사례가 생겨요. 그냥 대표님들을 믿고 무급휴가 막 쓰세요라고 했는데 증빙도 없이 그냥 나 병원 갔다 올게. 심지어 요즘은 무급인데도 그냥 쓰더라고요. 놀러 가려고. 예, 저 때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 서류 챙기고, 예. 그래서 근로자가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회사가 승인하도록. 예. 아까 그 조항에 뭐 하나 정도 더 넣으면 되겠죠. 병가, 가로 열고 무급휴가인 경우, 병가인 경우 근로자는 관련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퇴사를 원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은 어떤 구성원과 회사 조율에 도움이 될까요? 조율이라고 이거 글로만 적으셔서 제가 정확히는 사실 네네네. 조율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돌리는 그런 건 없어요. 아, 정말 아니 솔직히 네네. 대표님이 정말 잘 그렇죠. 또 음, 비전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면 또 뭐 갑자기 연봉 올려주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건 어렵고요. 다만 저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좀 아름답게 헤어지는. 예를 들면 이 직원이 나가서도 어디 가서 나 전에 있던 회사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회사도 그 직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가 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소문이 돌 때 그 직원 너무 열심히 잘해준 좋은 직원이다. 예,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헤어짐을 만드는데 저는 아까 퇴직률을 만들 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걸 만들죠. 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네. 저는 뭐 그 뭐 좋은 네이밍 있으면 더 붙이면 좋겠는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 룰을 만든 다음에 대원칙을 정하는 거죠. 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 바로 원어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 회사는 구성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은 회사를 믿고 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걸 룰로 줬고 또 하나 우리 구성원들 나머지 구성원들은 절대 퇴사 직원에 대한 소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음, 이런 거 갖고 절대 비밀 유지를 해주는 것. 음, 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예, 네. 조금 이렇게 우리끼리 룰을 만든다면 네. 조금 더 헤어지는 과정이 아름답고 하지 않을까, 조금 더 분쟁이 덜 생기고 네.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어려운 주제긴 이 질문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요 정도로 일단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요 오프보딩 관련해서는 저희 다음 주에 또 오프보딩 내용만 다룬 웨비나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슬랙 메신저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데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 추가로 이제 좀 해야 될 것들 예. 있는지 좀 그런 질문 아까 주셨네요. 저희 용건님도 이제 슬랙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네, 회사가 있다고 하셨고 네, 했는데 네.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관리를 해서 근태 기록을 남겨야지 근무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건 있지 이걸 뭘로 하냐는 음, 상관없어요. 음, 뭐 손으로 사인 받으셔. 근데 문제는 슬랙은 제가 알기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데이터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퇴근 그날 체크는 되는데 이게 1년치가 모여서 뭐 엑셀처럼 이렇게 쭉 나와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간 근무했어. 이게 된다면 슬랙 쓰셔도 돼요. 근데 음, 그게 안 된다면 그 핵심은 그거예요. 출퇴근 관리한 게 이게 데이터화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관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데이터 관리가 되느냐만 보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질문 좀 주시는데요. 음, 원칙은 아주 좀 큰 얘기를 하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완전한 금지는 안 된다고 해요. 다만 금지할 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무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그 음, 겸직이. 음, 제일 큰 거, 근무 시간에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근무 시간 외에 하더라도 뭐 야간에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배달도 있고 예전에 이제 대리 운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회사 다니면서. 대리운전 하시는데 와서 조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능률이 안 음, 나다 이러면은 제한도 가능하겠죠. 그다음 또 하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직무는 안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플렉스 컨설팅 하고 있는데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뭐 일을 하나 또 따로 받아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제한할 수 있다는 건 실제 이제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조금 봐야 될 거야. 손해배상을 제가 이게 인정이 되는 케이스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음, 네. 다음 질문. 임원이나 이사의 연봉 또는 근로조건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거 어, 대표님이 질문 주신 것 예.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연봉 수준은 얼마나 정해야 되냐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 회사 상황이나 지금 시드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스테이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임원이 근로자냐 아니냐 따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아, 근로자가 그렇죠. 아니냐 따지는 거는 네. 핵심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등기가 됐냐 안 등기. 됐느냐예요. 그래서 등기가 된 이사다 임원들은 네.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아까 말한 법대로 그냥 연봉계약 체결하고 하시면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면 제한이 없거든요. 주주총회 정관이 없으면 주주총회 의결만 거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회사 기준사항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근로조건 휴가 며칠 주고 휴직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그냥 어려우면 그냥 근로자들 하는데 똑같이 취업규칙 적용시키세요. 예. 물론 안 지켜도 되지만 기준을 잡아야 된다면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하고 설명이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지금 사전 질문도 저희가 예. 다 소화를 했고요. 이제 이제 실시간 질문이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이제 실시간 질문 저희가 다 전부 다는 어렵고요. 저희 몇 가지만 좀 예. 짚어가지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희랑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제이팍님이 예. 근로계약 갱신 체결 문의드립니다. 당사자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매해 1년에 1회씩 갱신일자에 계약서만 작성하고 있는데요. 연봉 계약서 내에 근로 개시일 명시, 연봉을 제한 근로계약 사항은 근로 개시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으로 가름한다.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제가 네. 쭉 긴데 정리를 해보면 네.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를 따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연봉계약은 계속 갱신이 되니 이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은 그대로다. 이게 가능하냐 가름한다로 가능하죠. 네. 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한 장에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네. 내용만 명확히 들어가서 양 당사자 간에 사인이 들어가고 그게 근로자한테 정확히 교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예.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준호팡님이 저희는 유연근무제 이제 통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해서 10시, 18시에 집중 근무를 하고 있고 네. 4시 이후에는 이제 업무 상황에 따라 팀장 권한으로 퇴근이 되는데 근무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의 근무는 17시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오후. 네. 시간의 근무 시에만 퇴근 시간을 입력한다. 그러다 보니 10시에 출근한 직원분들은 별 얘기가 없는데 8시에 출근한 분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네. 근무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네. 만약에 같은 시간에 다 출근을 하는 걸로 해서 9시에 출근인데 이런 식으로 퇴근을 빨리 하라.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뭐 가능 불가능의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누구는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일단 먼저 그 퇴근 시간이 자유롭게 하는 걸 먼저 조금 이제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퇴근 시간을 맞추던지, 그러니까 네. 퇴근 시간 무조건 8시간을 하게끔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근무 시간을 다 맞추던지, 예. 네. 네. 그리고 아니면 이것마저 아니고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싶다고 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 조금 잘못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제일 안 좋고 법을 위반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구성원 간의 갈등, 불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퇴근 시간을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가이드를 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 시간을 맞춰버리던지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던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당장은. 네. 네. 다음 질문으로 지금 이제 벌써 59분이어서 저희 두 두 개만 개만 더 네, 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좀 뭐 아니면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서. 당장에 할 만한 여기 스타원 네, 님인데요. 포괄임금제 고정 OT 제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포괄임금제랑 고정 OT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까 정확히는 고정 OT제예요. 진짜 포괄임금제는 뭐냐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직무를 하는 사람한테 정말 말 그대로 너 월급 얼마야. 이 안에 다 수당이 들어있어. 왜냐? 근로시간이 산정이 안 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하루 종일 외부에서만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 농사는 왜냐하면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인데 자 바꿔 말하면 그런 진짜 포괄임금제는
우리 여기 최소한 여기 들어오신 분들 포괄임금제랑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예. 그러면 고정 OT 왜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늦게 퇴근한다고 하도 근로시간 언제 왔는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고정 OT제는 뭐냐면 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정적으로 나 월에 이 시간 한다는 걸 근로시간 명시하고 그만큼 임금을 미리 주는 건데 그럼 왜 포괄임금이랑 자꾸 헷갈리냐면 실무에서 포괄임금을 그러니까 고정 OT를 포괄임금으로 그냥 불러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도 고정 OT제를 포괄해서 그냥 포괄임금을 소위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포괄임금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업무하실 때 포괄임금제는 그냥 이 고정 OT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이거 이지섭님인데 이지섭님. 저녁 네. 6시부터 7시까지는 추가 근무 설정 안 하고 이제 일 끝나고겠죠. 네, 네. 정상 8시 식사 후 7시부터 추가 근무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문제 없네. 사실 이렇게 하셔야죠. 왜냐면은 우리가 8시간 근무에 따라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저녁 시간 주시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예, 요거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벌써 지금 5시가 넘었고, 네,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들 계속 많이 주시고 오늘 대표님들이 또 많이 좀 듣고 계셔서 네. 더 이렇게 질문들을 다 소화 못 드린 게 좀 아쉽네요.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조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계속 많으실 텐데 저희 채팅창에 지금 미팅 링크로 저희 이런 부분들 저희 김지선 파트너님 같은 플렉스 파트너분들이 지금 진단 미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못다한 질문들은 거기 미팅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시간에 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핵심만 잘 짚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플렉스 웨비나는 이만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열리는 오프보딩 웨비나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오프보딩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은 또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